쑤시고 결리는 허리 때문에 고생인 분들 많으시죠? 직립보행의 저주라고 할 만큼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겪는 것이 바로 요통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요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질병 2위가 요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요통,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요.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 허리가 대고 한참 동안 서 있을 적이 있어요. 척추질환은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대가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들로 인해 허리 통증뿐 아니라 목 통증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병이라는 요통. 급성인지 만성요통인지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앞서 본 영상처럼 허리 건강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광주 세우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유보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한국인의 성인 중 80% 정도는 일생에 한 번은 요통을 경험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 실제로 그 정도로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이상의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급성 요통은 척추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 또는 후관절 등의 물이나 경직이 오면서 발생하는 요추부 염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요통이 있다면 퇴행성 척추 질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면 심한 요통과 함께 엉치 통증이나 하지방 소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통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은 다양합니다. 네,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그 원인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다양한데요. 비만이나 노화도 한 원인이고요. 척추는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곡선에 맞추어서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게 된다면 디스크를 포함한 척추에 무리를 야기해서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바로 숙여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무릎과 몸의 축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짐을 들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이외에도 가능하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허리를 똑바로 편 자세로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찾아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허리 질환은 다양한 원인만큼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염좌부터 시작해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도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시죠. 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척추 질환으로는 요추부 염좌가 있습니다. 허리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거나 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준비 운동 없이 허리에 무리하게 힘을 줘서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 또 관절에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하게 허리를 삐끗했다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디스크라고 알고 계시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 뒤로 밀려 나와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목과 허리, 팔, 다리 등이 아프고 저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협착증이 있는데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대와 뼈가 자라나면서 신경관의 통로를 좁게 만들어 신경을 눌러서 허리나 다리로 통증을 나타내게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생소할 수 있는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수액의 탈출 없이 디스크 변성과 균열로 증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고 만성 요통의 주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압박골절, 척추 뒤쪽에 있는 척추 후관절이 탈이나 생기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 또 척추뼈의 베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후방 전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원장님, 그런데 요즘은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앉아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디스크 내장증을 진단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크 내장증이란 디스크 변성이 생겨서 수액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네. 섬유륜이 망가진다면 만성적으로 심한 요통을 유발하며 디스크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겼을 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을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특히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먼저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척추 전문의 진료 후에 환자의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단순 방사선 촬영할 것인지 CT나 MRI 촬영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 상태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환자의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수술 치료가 최근에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 수술해야 되는 환자까지도 비수술적 치료로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마비가 진행된 경우나 또 배변 장애가 동반된 경우, 또 여러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심한 요통이 있는 경우,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비수술적 치료법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비수술 치료에는 우선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2, 3일간 침상 안정을 통해 쉬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추 염자일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나 근이연제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네. 척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물리치료나 견인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네.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증 유발점 주사나 IMS라고 하는 근육 자극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제 신경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신경주사 치료의 종류로는 경막의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주사를 놓는 부위에 따라서 꼬리뼈 부분으로 들어가는 미추 경막의 신경차단술, 또 목뼈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는 판광경막의 신경차단술, 또 신경가지가 나오는 신경구멍에 직접 바늘을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추관공 경막의 신경차단술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나 요통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이 있겠고요. 척추 후관절통이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고주파열 응고술까지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한다면 다음 단계로 톡스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의 유착과 염증을 풀어주는 신경 성형술과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부에 가늘한 바늘을 삽입해서 고주파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수액강압술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들 중에서요, 신경 주사 치료의 경우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하면 신경만을 좀 차단을 해서 일시적인 진통 효과만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신경치료는 가느다란 주사 바늘로 신경 주위에 직접 약을 주입해서 눌린 신경 주위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입니다. 최근에 영상유도 장치가 많이 정밀해져서 꼭 필요한 부위에만 신경치료가 가능해져서 치료 효과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자, 비수술적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주사 치료, 과연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증 부위에 직접 정확하게 주사해야 하는 정밀함을 필요로 하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입 약물을 혼합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되고 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개개인의 면역성이나 위생에 따라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신경 성형술도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네, 디스크성 통증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디스크 자체 때문에 생기는 통증과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물리적인 압박, 신경의 염증과 부정 유착 일으켜 생기는 통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후자인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신경 성형술입니다. 수액이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 물리적으로 눌려서 통증이 발생하고 탈출된 수액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신경을 붓게 하고 염증을 발생시키고 유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주사를 치료해도 유착된 부위로 약물을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네.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도 빨라지게 되고요. 이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신경 성형술입니다. 디스크성 통증의 원인인 물리적 원인과 화학적 원인 중 화학적 원인에 중점을 둔 치료이고 물리적 원인도 제한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경 성형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들일까요? 근만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허리나 다리 통증이 있는 환자, 또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네.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주사 등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나 고령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안 되는 환자, 이런 환자가 시행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장기간 입원이 어려운 회사원들한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 신경 성형술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크성 통증의 화학적 원인에 중점을 둔 치료인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술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몇 가지 약물과 카테터를 넣는 바늘, 카테터 등 비교적 간단한 기구들을 이용하여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꼬리뼈 부위 근처에서 곡선 마취를 하고 지름 1mm 정도의 얇은 관을 꼬리뼈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삽입하고요. 영상 조형 장치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신경 주변에 관을 도달하게 한 다음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신경의 유착 부위를 확인하고 그 부위로 카테터를 진입시킨 후에 신경가지 염증 물질을 씻어주고 부종을 치료하고 유착을 방리시키며 재유착을 방지하는 시술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번 디스크와 신경사 유착을 제거해줬기 때문에 다음 신경치료 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시술은 한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시술 시간도 간단하고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간 입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시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신경 성형술 후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평상시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시술 후 관리로는 시술을 받은 후에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하루 이틀 동안은 좀 샤워를 피하고 탕에 담그는 목욕은 일주일 정도 뒤에 시행하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또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 과정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수술 당일 치료 후에 2-3시간 정도는 일시적으로 감각 이상이나 근력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술 중 사용된 약물이나 조영제로 인해서 피부가 가렵거나 부종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하시면서 수액 감압술의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액 감압술, 다른 방법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치료 방법이 대부분 경막의 공간을 통해서 눌려있는 신경의 염증과 부종, 유착을 푸는 화학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 치료라면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시술 부위를 국소 마취하고 병변이 되는 디스크에 삽입한 후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위해서 병변 디스크를 플라즈마로 증발시켜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팔 통증이 완화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통증의 물리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주로 어떤 환자들이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디스크 내장적으로 요통이 있는 환자나 경추나 요추의 디스크 탈출증으로 목이나 팔,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 또 3개월간 보존적 치료가 실패한 환자인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되겠고요. 디스크 퇴행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높이가 한 5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이나 업무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 어려운 학생 또는 직장인이 적용 대상이고요.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수술 시간이 짧아서 체력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나 고령 환자도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수액 감압술은 목 디스크 탈출증에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데요. 통계적으로 80에서 85% 정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추 수액 감압술은 허리에서와 달리 목의 앞부분을 통해서 디스크의 전방위 소방으로 바늘이 진입하기 때문에 디스크 후방에 있는 병변 부위로 접근이 용이해서 치료 효과가 더 높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추의 신경가지는 요추에 비해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디스크를 감압해도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 조형 장치를 이용해서 병변이 되는 디스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곡소 마취를 하고 직경 1mm의 두께의 가능관을 삽입을 하고 나서 전극을 탈출된 디스크로 최대한 가깝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밀려나온 디스크 일부를 증발시켜 감압하고 나오게 됩니다. 수술 종료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되겠고요. 허리보다는 목에서 훨씬 더 짧게 걸립니다. 네. 자, 수액 감압술의 시술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 관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기에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장점은 시술의 안정성이 높고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를 줄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 실시간으로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하고 또 국소 마취 후 시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와 대화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시술이 정확하면서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국소 마취로 시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전혀 없고요. 시술 시간이 20분 정도 짧아서 환자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또 입원 기간도 짧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도 없고요. 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통증도 없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의 경우 그리고 또 전신 마취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소개되는 방법 중에요. 꼬리뼈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한 뒤에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은 어떤 치료법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3mm의 지름의 특수관을 삽입한 후에 내시경으로 도출된 디스크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후 레이저로 디스크를 제거하여 염증을 해소해주고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네. 환자분이 수술장 테이블에 엎드린 후에 방사선 영상 장치를 보면서 꼬리뼈 구멍을 통해 카테터를 병변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이후 내시경을 삽입하여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레이저를 삽입해 병변 부위에 쏘아줍니다. 병변 부위가 제거됨을 확인한 후에 눌린 신경이 풀어지면 시술이 끝납니다. 시술 시간은 약 30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환자분은 시술 후에 2시간가량 안정을 취한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이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수술 시간은 어떤지, 또 만일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나 디스크 기원성 허리 통증, 척추 후에 통증 증후군, 초기 척추관 협착증이 적응증이 되겠고요. 국소 마취를 함으로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뇌학자 및 심장 질환, 당뇨 환자분에게 적합합니다. 네. 30분에서 50분으로 짧은 시술 시간으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또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이 거의 낮고요. 시술 후 통증은 물론 감염의 위험이 적고 주변 조직 손상도 최소화시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요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술 시간이 좀 짧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이런 치료 방법들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된다면요. 이 호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유지하기 위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바른 생활 습관 실천 및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준다면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자, 요통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술들로 디스크 질환의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렇게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완치가 가능한 건지도 알려주세요. 척추 질환은 완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척추가 다른 뼈들과 달리 다른 점은 어깨, 손목, 손가락 등 관절은 많이 사용해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지만 척추는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뼈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앉아만 있어도 디스크가 압력을 받게 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스크가 터져서 수액이 탈출했다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든 터진 디스크 쪽으로 힘이 많이 가해졌다는 것이고 네. 원인은 보통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직업 등의 생활 전반적인 요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혹은 시술로 터진 디스크를 치료하고 통증이 조절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 없이는 당연히 허리병은 재발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강압술을 통해서 통증이 감소되게 되면 바른 생활 습관 및 운동으로 재발을 방지하기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통은 이 치료도 치료지만 관리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척추 건강을 위해선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쪼그리고 앉아 오래 일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한다면 긴장되어 있는 척추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시행하면 좋습니다. 허리를 너무 지나치게 위로 들게 되면 허리가 꺾여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냥 무작정 다리 힘으로 들면 다리 쥐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배 힘, 엉덩이 살짝 조이는 힘을 주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 들어 올까요? 그렇죠. 좀 더 위로 들어 올게요. 그렇죠. 이때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배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뒤로 내려올 때는 여기 위에서부터 내리고 허리 내리고 배 힘 엉덩이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통이 꼭 허리 이상으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요통이 지속된다면 허리가 아닌 다른 부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에 진단받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자, 척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들도 허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후에 함께 정확한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허리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좋은 자세란 허리가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한 자세를 말합니다. 허리는 약간 앞으로 들어가고 엉덩이 쪽은 약간 뒤로 나오는 만곡이 있는 자세입니다. 흔히 S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삐딱한 자세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하면서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에 허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술이나 담배, 폭식, 비만, 스트레스 같은 긴장 등도 허리 및 목의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바른 자세로 앉아야 허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닿게 한 자세가 좋은 자세이며 허리의 오목한 곳에 쿠션이 있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허리가 아픈 분들은 누울 때 정상 척추 구비를 만들어주는 바닥과 베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누울 때 무릎 밑에 담요를 말거나 베개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되고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나 낮은 산의 등산, 자유형 비행 같은 수영, 그리고 힐리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운동은 다리와 허리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요통을 치료하고 체력을 유지시켜주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허리에 많은 장점이 있는 운동이고 환자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반면에 허리에 나쁜 운동은 디스크압을 높일 수 있는 골프나 테니스, 볼링 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점프가 많은 배드민턴 등의 운동도 허리에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농구, 배구, 달리기 등도 허리에 부담이 많은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네, 무리한 운동은 어찌됐든 허리에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천하는 운동이 아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방어 기전입니다.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게 겁이 나서 꼭 참고 계시다가 병이 커져서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질환의 90%는 비수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효과적이면서도 더 안전한 비수적 치료들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척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비수적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광주 세우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유보연 원장님과 함께 이 척추 질환에서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 방치하기 쉬운 허리 통증. 하지만 방치를 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통의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도 있으니까요. 통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정세윤이었습니다.